그의 파티는 그가 쓸모없는 치유사라며 그를 추방했지만 아무도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험가라는 것을 몰랐다. 로스트는 전 세계 모험가들이 운을 시험하기 위해 야에 찾아오는 던전 도시에서 태어난 고아였다. 그는 걷는 법을 배우자마자 모험을 시작했지만 그 모든 세월 동안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룬 것보다 더 적은 발전을 했다. 그 이유는 그의 직업이 치유사였지만 재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그는 무능한 로스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매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는 모험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파티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결국 쫓겨났습니다. 오늘 그는 모험가 길드에 파티를 구한다는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파란 머리 소녀가 그에게 파티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길드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마치 마이클 잭슨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소녀를 바라봅니다. 소녀는 자신을 무술가 신하라고 소개하고 로스트는 자신이 뭐라고 해야 할까 치유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분실물 담당 접수원 아마가 신하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신하가 이 길드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려는 신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접수원은 사쿠라조차도 그보다 훨씬 유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파티에 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완전 초보였고 아마에게 오래전부터 로스트와 파티를 맺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로스트를 설득하기 위해 로스트에게 갔고 아마는 오래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새 정당 등록 서류를 신하와 로스트 쪽으로 밀어 넘기는데 어리석은 여자아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다. 다행히 로스트는 서류 작성 방법을 알고 그녀를 대신해 작성해준다. 신하는 그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가 과거에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었던 것을 떠올린다. 그의 영웅적인 행위는 그날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때부터 그녀는 그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그 후 아마는 자신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로스트는 작은 지갑에서 구리동전 몇 개를 건넨다. 아마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파티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신하는 그것을 듣고 정말 기뻐한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길을 나선다. 로스트는 신하에게 도시에 있는 아직 완전히 탐험되지 않은 던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많은 모험가들이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온다고 한다. 도시를 나서자 신하는 로스트에게 던전에 들어가기엔 너무 이른 것 아닌지 묻는다. 이전의 안내원이 초보자를 너무 빨리 던전에 데려가지 말라고 충고했기 때문이다. 로스트는 던전의 마력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몬스터가 출몰하는 지역이 많아요. 초보자들은 몬스터가 가장 약한 서쪽 지역부터 시작하지요. 하지만 로스트는 몬스터가 너무 적어서 시간 낭비라고 말해요. 던전으로 가자고 하는데 몬스터가 많고 깊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강한 몬스터는 없대요. 곧 던전 입구에 도착하고 신하는 바로 로스트 앞으로 나서며 자기가 무술가고 로스트는 치유사니까 앞장서겠다고 말해요. 로스트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지만 신하가 정말 싸울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신하가 실력을 뽐내며 그의 걱정은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고블린들을 처리했다. 신하는 자랑스럽게 로스트에게 자신의 실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로스트는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고블린들의 시체는 사라지고 마법석만 남았다. 로스트는 마법석 하나를 집어들고 그것을 길드에 파는 것이 대부분의 모험가들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설명했다. 마법석에는 마법이 담겨 있으며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모험가가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바보 신하는 그것도 몰라. 하여튼 로스트는 고블린 마법석은 별로 안 팔린다면서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강한 몬스터를 사냥해야 한다고 말해. 신하는 그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들은 던전 더 깊숙이 들어가. 걷다 보니 로스트가 갑자기 신하를 잡아당겨 함정을 밟으려고 했던 거야. 그는 함정을 해제하기 위해 돌을 타일에 놓고 앞에 바닥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아래에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꿰뚫린 수많은 해골들이 드러나 신하는 놀라서 로스트에게 어떻게 알아챘냐고 묻는다. 로스트는 타일 색깔이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대답한다.
둘은 벽에 매달려 함정 구역을 지나간 후 신하는 함정 찾는 건 도둑의 일이라고 말하고, 로스트는 오랫동안 모험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용한 기술들을 익혔다고 말한다. 잠시 후 갑자기 오크를 만나자 로스트는 중급 몬스터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신하는 후퇴해야 하는지 묻지만 그는 함께라면 오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신하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크 앞에 서고 신하는 즉시 돌진합니다. 그녀는 높이 뛰어올라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하지만 오크는 아랑곳하지 않지만 오크는 상당히 느리게 움직여 그녀에게 방역을 피할 시간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날아온 돌에 맞고 그녀는 오크에게 다시 한번 그녀를 공격할 기회를 준다. 신하는 눈을 감지만 오크의 공격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다. 그녀가 다시 눈을 뜨자 로스트가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오크는 이미 치명적인 공격 때문에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녀는 말문이 막히고 로스트에게 그가 정말 치유사냐고 묻자 그는 수년간의 모험가 생활 후 많은 것을 배웠다는 늘 하던 대답을 한다. 그러다 갑자기 신하의 부상을 발견하고 그녀가 그냥 스크래치라고 말하는 동안 그는 제대로 치료해주겠다고 고집한다. 그는 기본적인 치유 마법을 사용하는데 너무 작은 상처 치유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후 그들은 값비싼 오크의 마법석을 줍습니다. 로스트는 그들이 충분한 돈을 벌었고 실력도 보여주었으니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신하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던전을 더 탐험한 후 길드로 돌아오는데 아마는 많은 마법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오크의 마법석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잃어버린 곳에서 신하를 중간층으로 데려갔는지 묻고 있어요. 그는 꼭대기 근처에서 오크를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신하는 그의 말을 확인해요. 아마는 다른 강한 몬스터들이 지상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신하의 말을 믿어요. 그녀는 던전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마법석을 팔고 싶은지 묻고 로스트는 그렇다고 대답해요. 아마는 돈을 준비하며 정말 기뻐해요. 그리고 로스트는 혼란스러워하는 신하에게 길드 직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모험가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곧 아마는 그들에게 많은 돈을 건네주고 로스트는 충격을 받는데 자신이 이전 파티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그 10분의 1도 못 벌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신이 이전 파티에게 바보처럼 이용당했고 열심히 번 돈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마는 이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정의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신하는 너무하다며 길드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는 좋은 돈을 받으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이미 새로운 파티에 들어가 과거는 잊고 싶어서 그 일에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드를 나와 바로 여관으로 갑니다. 로스트는 자주 여관 주인에게 남는 방이 있는지 묻습니다. 여주인은 로스트에게 따로 방을 쓸지 같이 쓸지 묻습니다. 신하는 로스트와 침대를 같이 쓰는 상상을 하며 설레기 시작하지만 로스트는 따로 방을 쓰겠다고 해서 그녀를 실망시킵니다. 자신의 방에 들어온 신하는 기억하기 시작한다. 금발이었던 어린 시절, 로스트가 자신을 구해준 날을, 그는 신하의 작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었고 신하는 자라서 모험가가 되어 그와 함께 파티를 맺겠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신하는 강한 모험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지만 이제 그와 파티를 맺었는데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외모가 많이 변했으니 로스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신하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로스트의 곁을 지키고 그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이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그를 무능하다고 부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밤에 로스트는 자신이 예전 파티 번개의 칼날에서 쫓겨났던 날에 대한 꿈을 꿉니다. 강력한 몬스터 사냥 임무를 맡았지만 그들 중 한 명의 주력 딜러가 부상을 입고 독까지 감염되었습니다. 검사가 몬스터를 막아서는 동안 로스트는 보라색 머리 여자에게 기본 치유 마법을 걸었고
그녀는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치유 마법이 독을 해독하지 못한다며 그를 쓸모없다고 불렀고, 로스트는 만약 파티장이 자기가 부탁했던 해독제를 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금발검사는 해독제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고, 힐러인데도 정화 마법을 못 쓰는 건 로스트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히드라 괴물이 그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기에 그는 소심한 마법색에 몇 가지 마법을 쏘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법사는 그의 말대로 했지만 그녀의 화염구는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했고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금발의 멍청이는 이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친구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소심한 마법사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로스트는 보라색 년을 부축하며 그들을 뒤쫓아야 했습니다. 다음날 검사는 로스트에게 자신이 그들의 파티에서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공기 낭비였고 그 없이도 더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검사와 보라색 머리 소녀 모두 그가 이전 임무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마법사까지 그에게 책임을 돌리도록 강요했고 그것이 그가 번개의 검과 함께한 시간의 끝이었습니다. 로스트가 꿈에서 깨어나면서 자신은 파티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신을 설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는 6년 전 무능한 치유사로 이름을 얻기 시작했을 무렵 더욱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어떤 일행이 그에게 접근했고 그는 진정한 모험가가 되고 싶은 열망에 차 있었기에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놈들은 그를 미끼로 이용하기 위해 위험한 몬스터 앞에 내던졌습니다. 진짜 모험가가 되고 싶어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합류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은 그를 위험한 몬스터들 앞에 미끼로 내던졌습니다. 로스트가 미끼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몬스터들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그놈들은 슬그머니 도망치기 시작했고 몬스터들은 그들을 눈치챘습니다. 업보는 참혹하고 그들에게 돌아와 최악의 방식으로 괴물들이 그들의 목숨을 끊으면서 되돌아왔습니다. 로스트는 이 광경에 끔찍해하며 어떻게든 던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모험가 생활을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블린들에게 공격받는 마차를 보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어린 신하였고 주저없이 로스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누가 뒤에서 그를 쳤고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신하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순찰 중이던 기사들이 그들을 발견하여 모든 고블린들을 처치했고 로스트는 소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사들이 도착할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로스트에게 그가 정말 멋졌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팔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입했던 파티에서 몬스터 미끼로 이용당했던 이야기를 했고 신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렇게 잔혹하게 다우받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로스트에게 자신이 어른이 되면 모험가가 되어 그와 함께 파티를 맺어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곧 기사들과 함께 떠났고 로스트는 그녀가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녀가 모험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에게 모험가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었고 그는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기술을 익히라는 조언을 해준 멘토들을 만났습니다. 약한 치유사라는 자신의 약점을 다른 기술로 메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번개 칼날 파티에 합류했지만 길드 전체 앞에서 굴욕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로스트는 자신이 구해준 소녀를 다시 생각하며 그날 그녀가 격려해주지 않았더라면 신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날 그녀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신하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신하가 아침을 함께 하자며 그의 방으로 찾아옵니다. 로스트는 기꺼이 그녀와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던전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 순간이동 마법진이 있는 층을 발견했습니다. 로스트는 신하에게 그 순간이동 마법진이 수백 년 전 전설적인 마법사에 의해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비슷한 순간이동 마법진이 있는 던전 내의 여러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만드는 기술은 시간 속에 잊혀졌고 새로운 순간이동 마법진은 만들 수 없습니다. 설명 후 로스트는 신에게 순간이동 마법진 사용법을 보여주고 던전 중간층의 다른 방으로 그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로스트가 여기에 위험한 몬스터들이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해. 곧 그들은 몇몇 해골 몬스터들과 마주하게 되고 신하는 리더를 공격하지만 그냥 통과해버려. 로스트는 자기 쪽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그녀에게 이게 릭이라고 경고해. 실체가 없는 몬스터라서 물리 공격이 통하지 않아. 그는 이길 수 없으니 일단 후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신하는 릭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해. 로스트는 그녀가 카이에 대해 말하는 걸 깨달아 숙련된 무술가들이 조종하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그는 리크를 조롱하며 유인하고 신하는 기둥 뒤에서 기회를 엿보며 주먹에 카이를 모읍니다. 리크가 그녀 옆을 지나치는 순간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카이를 힘입은 주먹으로 리크를 치고 즉시 파괴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즉시 파괴합니다. 신하는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에 리크를 공격하면서 입은 상처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로스트가 그녀 옆으로 달려와 포켓볼 같은 것을 꺼냅니다. 그의 치유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마법 도구. 그는 신하의 팔에 치유 마법을 걸고 그 힘으로 마법 도구의 힘으로 그녀의 부상이 매우 빠르게 치유됩니다. 나중에 그들은 모험가 길드로 돌아와 접수원에게 전리품을 제시합니다. 아마는 그 마법석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로스트와 신하는 밤을 위해 여관으로 향하던 중 길 한가운데서 서로 다투는 두 명의 모험가를 발견합니다. 로스트는 문제를 일으키는 모험가들은 모두 이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신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스트는 이 사람들이 도시 분위기를 망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을 잊고 성공을 축하하며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해요. 식사를 하려고 앉자 신하는 로스트에게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기둥에 대해 질문해요. 그것이 기념비인지 묻지만 그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도 그 기둥의 용도가 궁금하지만 그가 장인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설계도와 돈만 중개인으로부터 받았고 진짜 의뢰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스트는 진짜 의뢰인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중개인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는 말만 들었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짓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모두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성벽을 쌓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신하는 이 도시는 위험할 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험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벽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 각자 방으로 간 신하는 로스트에게 넷플릭스 보면서 쉬자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은 신하는 안절부절 못하는데 또 한 번 그의 바지 속으로 미끄러 들어갈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반면 로스트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파티를 맺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구해준 고귀한 아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해한다. 한편 로스트의 전 파티장은 새로운 힐러를 찾았다. 라이라라는 예쁜 소녀를 파티원들에게 소개하지만 그들은 다른 여자아이가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리라를 짜증나게 하지만 금발의 검사는 유능한 치유사가 있다면 그들의 그룹은 이번에는 확실히 히드라를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후에 파티는 이전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똑같은 늙은 히드라와 싸우러 갑니다. 금발 바보는 리라에게 최전선에 함께하라고 말하고 마법사 소녀는 뒤에서 지원하라고 합니다. 한편 보라색 머리의 도적녀는 뒤쪽으로 잠입하려고 합니다. 몬스터가 그녀를 보지 않을 때 치명타를 입힙니다. 그는 앞으로 뛰어들지만
라이라가 그를 막고 자신이 전선에서 싸울 수 없다고 자신은 치유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금발이 무슨 말인지 묻습니다. 로스트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라이라는 그에게 화를 내며 치유사를 근접전에 밀어넣은 거냐고 묻습니다. 금발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로스트는 어차피 근접전만 잘했었다고 말합니다. 미친 듯이 돌아다녔지만 때때로 그는 적들에게 착실하게 타격을 입혔어요. 보라색 머리 여자가 그가 히드라의 머리를 베어낸 사람이라고 하자 라이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하튼 금발 여자는 싸울 수 없다면 뒤에 있으라고 하지만 해독 마법이라도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라이라는 할 수 있다고 하고 금발 여자는 자신감에 차서 오늘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로스트와 신하도 그곳을 방문합니다. 길드에 하루 일과 끝나고 홀 제출하라고 마법석을 더 가져왔고 아마는 돈이 벌리는 건 좋지만 로스트에게 항상 중간층으로 가니까 더 조심하라고 말해. 로스트는 2명뿐이라 더 조심한다고 대답해. 아마는 인원을 더 늘리면 파티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전사나 마법사를 더 영입하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해. 로스트는 그녀의 조언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신하는 더 이상 둘만 있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하지만 로스트는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며 그녀의 걱정을 덜어준다. 아마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로스트에게 이대로라면 심지어 집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신하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로스는 돈 있는 파티들은 집을 기지로 삼아 임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예전 파티도 개인 주택을 임대했던 것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해리포터보다 더 형편없는 방에 갇혔어요. 아마는 그가 이렇게까지 학대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파티에서 쫓겨난 것이 다행이었다고 말해요. 지금 파티 사정이 좋지 않거든요. 번개 칼날 파티 기지에서는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금발이는 또다시 히드라를 이기지 못했다고 짜증을 내요. 라이라는 중상을 입은 마법사를 치료하고 금발이에게 약한 상태에서 히드라에게 돌격했기 때문에 졌다고 말해요. 그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그녀는 집중해야 한다며 닥치라고 말해요. 그녀는 마법색에 해독 마법을 걸고 마무리하는 동안 블론디와 퍼플은 로스트가 팀을 떠난 이후로 그들의 팀이 약해졌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일을 잘 해내는 좋은 도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급여를 깎았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블론디는 그가 파티를 떠난 것에 대해 저주하고 퍼플은 이 기억상실증 걸린 멍청이에게 그를 내쫓은 게 바로 자신이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블론디는 그것을 듣고 놀라지만 그 문제는 로스트에게 가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험가 길드에 갔고 금발은 건방지게 로스트에게 자신이 번개의 건파티에 다시 들어오게 해줌으로써 그의 인생 최고의 영광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길드 전체가 이 말을 듣고 경악했고 로스트는 금발이 계속해서 짓거리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급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스트에게 지난번에 약간의 계산 실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스트에게 매달리며 새로 얻은 치유사가 쓸모없는 년이라며 자신이 그를 대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퍼플은 당대표에게 실망했고 그가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스트가 블론디에게 고마워하자 놀랐습니다. 신하는 로스트가 당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역시 경악했고 그의 앞을 가로막고 블론디에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로스트는 이미 파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와 합류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블론디는 로스트가 그녀를 버릴 거라고 확신하며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로스트는 블론디에게 예의상 고맙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하와 함께하는 현재 파티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발남은 발끈하며 신하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로스트에게 그 여자애가 자신을 확실히 사기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뜯어내고 길드도 공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여자친구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금발남과 그의 파티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의 파트너를 해치려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나고 신하는 금발남을 놀리며 따라갑니다. 좌절한 그는 암에게 달려가 함께 싸울 만큼 강한 새로운 모험가를 소개해달라고 말한다. 그와 함께 싸울 만큼 강한 새로운 모험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마는 더 이상 그의 헛소리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바로 그때 키 크고 은발의 가면을 쓴 기사가 와서 금발의 남자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금발의 남자는 그를 사방에서 살펴본 후 곧바로 그의 실력을 시험하기로 한다. 아마는 모험가들끼리 싸움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그를 말리려 하지만 그는 이건 단지 연습일 뿐이라며 아마에게 비켜 있으라고 말한다. 그는 가면을 쓴 기사에게 돌진하고 기사는 재빨리 검을 뽑아 그의 무기를 빼앗는다. 블론디는 모두 앞에서 굴욕을 당한 후 창피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의 실력을 믿고 가면 쓴 남자를 자신의 팀에 영입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가면 쓴 남자에게 이름을 묻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사그라고 말한다. 그날 후에 여관 주인의 딸이 로스트에게 손님이 왔다고 말하고 신하도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리라와 마법소녀 아르미아가 그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르미아는 그 일 이후에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 사과하며 과거를 이야기한 후 그에게 단 한 번만 그들의 파티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로스트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블론디에가 히드라를 무찌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비극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훈을 배우지 않고 그들을 돕기 위한 해독제조차 사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사를 고용하여 다시 히드라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로스트는 그 새로운 사람이 충분히 잘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라는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누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로스트는 오늘 아침에 이미 블론디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하는 아르미아에게 왜 그 멍청이를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싶은지 묻습니다. 아르미아는 블론디에게 많은 결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파티원이고 죽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하는 이 말에 발끈하며 아르미아에게 로스트가 자신의 파티원이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그가 돈을 빼앗기고 있는 걸 몰랐냐고, 그를 내쫓은 게 불공평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아르미아는 사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를 탓하지 않으면 자신이 쫓겨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리라가 아르미아를 두둔하며 아르미아는 잠자는 동안에도 사과를 했고 적어도 사과를 받아달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로스트는 아르미아에게 다가가 자신에게는 아르미아나 파티에 대한 원한이 없다고 말하고 아르미아는 정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파티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아르미아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아르미아가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여관 주인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르미아를 체형 비하하며 음식을 다 먹도록 합니다. 한편 로스트 신하 리라가 파티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하는 리라에게 아르미아를 데리고 번개의 검에서 나가자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리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끔찍한 곳에 아르미아를 혼자 두고 떠날 생각도 없습니다. 로스트는 리라가 친절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제 두 사람 모두 걱정됩니다. 잠시 후 두 소녀는 파티로 돌아옵니다. 라이라는 아주 잘하는 사그를 보고 깜짝 놀란다. 라이라는 그를 몰아붙이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지만 사그는 모르는 척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본 거라고 말한다. 라이라는 사그가 형편없는 연기자라는 걸 알지만 더 이상 그의 일에 참견하지 않기로 한다. 곧 그들의 파티는 다시 한번 히드라에 맞서기 위해 출발하고 동시에 로스트와 신하는 던전으로 향한다. 하지만 로스트는 아르미아의 우는 얼굴을 지울 수 없다. 정신 나간 채로 계속 그녀 쪽을 쳐다본다. 어쨌든 로스트와 신하는 던전에 들어가고 신하는 자신의 무술 실력을 뽐낸다. 한 방에 당나귀 돼지 잡종 괴물들을 쓰러뜨리며 괴물 중 하나가 뒤에서 공격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회전하여 공격을 피하고 머리에 강한 발차기를 날려 쓰러뜨린다. 그녀는 자랑스러워하고 로스트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쓴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괴물이 그녀 뒤에 숨어든다.
신하는 제때 눈치채고 정확한 뒤차기로 쓰러뜨린다. 그 독은 치명적이지만 해독제는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신하는 리라가 블론디가 해독제를 사지 않았다고, 그것이 너무 비싸서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대답하고, 로스트는 리라가 자신의 해독 마법으로 처리할 거라고 말해요. 그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신하에게 부탁하는데 번개 칼날 파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그는 녀석이 좀 멍청하긴 해도 블론디는 괜찮은 검사이고 퍼플도 상당히 민첩하고 은밀하다고 말해요. 신하는 로스트가 자신의 옛 파티를 칭찬하는 것을 듣고 질투하지만 소리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던전 탐험을 재개하면서 그녀는 매일 같은 층만 탐험하는 것에 질렸다며 로스트에게 늪지대에 있는 히드라를 잡으러 가자고 말한다. 매일 던전에 같은 층만 돌다 지겨워졌으니 히드라가 있는 늪지대로 가자고 제안한다. 늪지대에서는 번개검이 히드라와 싸우고 있다. 금발 여자가 히드라를 다치게 하자 세그는 곧장 달려들어 마무리하려 한다. 하지만 히드라에게 깊은 상처만 내고 머리를 베지 못한다. 금발 여자는 왜 겁먹었냐고 묻지만 세그는 자존심을 어루만지며 히드라를 쓰러뜨리는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냐고 묻는다. 그 말에 금발 여자는 계획을 잊고 곧장 돌격한다. 히드라를 향했지만 괴물이 그를 공격하면서 역효과를 냅니다. 한편 라이라는 퍼플의 치료를 마치고 곧바로 히드라를 향해 돌진합니다. 라이라는 이 파티 운영 방식에 은근히 실망합니다. 세그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고 블론디는 바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히드라가 지쳐가고 있고 그들의 공격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아르미아까지 화염구를 난사하고 있고 라이라는 이대로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히드라가 아르미아를 향해 돌을 던져 날려버립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공포에 압도당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그는 그것이 괴물들이 더 강해지는 데 사용하는 공포라고 밝힙니다. 라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공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사방에서 히드라를 향해 날아가는 검은 연기에 손을 대자 그것이 만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괴물들이 만화를 흡수한 후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히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더 강력한 버전으로 진화하고 심지어 잘린 머리도 다시 자랍니다. 세그는 이 괴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후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블론디는 히드라를 처치한 후 얻을 영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히드라를 공격하지만 그의 검은 히드라의 비늘에 부딪히며 두 동강 납니다. 히드라가 그를 공격하자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지만 어디선가 로스트가 나타나 공격을 막아냅니다. 세그는 로스트에게 자신이 여기서 괴물을 상대하는 동안 아르미아를 도우러 가라고 말합니다. 로스트는 동의하고 아르미아를 돕고 있는 라이라에게 갑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법사들은 마법의 저항력이 있고 치유 마법도 그들에게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스트가 그 일을 맡아 기본 치유 마법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리라가 어리둥절해야 하며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묻자 그의 전 파티원들이 리라에게 말해줍니다.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치유했기 때문에 치유 마법을 중첩하고 있다고. 리라는 마치 기침 시럽 한 병을 들이켜서 기침이 즉시 낫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스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성공시키고 아르미아가 깨어났다가 바로 다시 잠듭니다. 곧이어 로스트와 신하는 세그와 함께 싸움에 합류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스트와 신하는 세그와 함께 싸움에 참가합니다. 신하가 히드라의 머리를 공격하고 로스트가 그걸 베어 약점을 만듭니다. 그 후 세그는 마법검을 들고 돌진하여 한번 베어 히드라의 머리를 잘라냅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와중에 히드라는 신하를 기습하여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로스트와 1대1 결투를 하도록 신하를 인질로 잡는데 진화 후 지능이 높아져서 자신의 머리를 잘랐던 로스트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로스트는 괴물의 도전을 받아들이지만 순식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다시 깨어나는데 온몸에 마법이 넘쳐 흘렀습니다. 모두들 로스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마치 악마에게 빙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마에서 뿔이 솟아났고 그는 히드라의 모든
머리를 한 번에 베어버리며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모두들 그 광경에 멍하니 서 있었지만 그러다 로스트는 갑자기 평상시로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신하가 옆에 있는 상태로 깨어났는데 신하는 그에게 라이라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해독제로 그를 치료했어요. 라이라와 세그는 로스트가 방금 보여준 능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블론디와 퍼플은 로스트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그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아첨을 했고 심지어 이 임무에 돈을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블론디와 퍼플은 두 명의 신참은 별로 한 게 없다면서 몫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로스트에게 그의 조력자를 어떻게든 만족시키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아르미아의 몫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그녀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일행으로 치지 않아요. 심지어 부잣집 변태에게 팔아넘기자는 얘기까지 해요. 그 순간 신하는 금발 남자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금발 남자는 격분해서 다른 모험가를 공격하는 건 금지되어 있고 목격자도 있다며 길드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세그는 그를 완전히 입 다물게 하며 그들이 아르미아를 부유한 변태, 귀족에게 팔려고 얘기했다고 그건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체포한다고 선언합니다. 모두 길드에 돌아가서야 진실을 알게 됩니다. 세그는 사실 수도 길드 본부에서 일하는 고위급 모험가입니다. 수도 길드 본부에서 일하는 고위급 모험가입니다. 모두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세그는 설명하며 가면을 벗습니다. 다른 모험가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예 모험가들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어떤 말썽꾸러기 모험가들 때문에 이 도시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들었고 잠입 수사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리라가 블론디와 퍼플은 어떻게 될 거냐고 묻자 안내원 아마는 모험가 길드에서 추방당하고 아마도 종신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풀어달라고 세그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석방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겠다고까지 하지만 세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로스트가 세그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로스트는 세그에게 이번만큼은 퍼플과 블론디를 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속으로는 퍼플과 블론디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모험가로서 살아가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도록 세그는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두 범죄자를 풀어주지만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만나면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면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말이죠. 두 사람은 도망치고 아마는 세그에게 그들을 풀어준 것이 옳았는지 묻습니다. 세그는 길드에서 해고한다고 해서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감시할 수 있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으로 그는 잠시 이 마을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날 밤 늦게 세그는 라이라에게 자신의 진짜 임무는 점점 늘어나는 수에 이 지역의 몬스터 변이에 대해 알고 있고 길드 지부장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함께 파티를 맺자고 리라에게 부탁하고 리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미아도 함께하게 해야 한다고 아르미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그는 그녀의 요청에 동의하고 또 다른 아군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와 그의 이상한 힘을 계속 주시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곧 세그와 그의 파티는 브런치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와 신하를 만납니다. 잃어버린 자는 그들이 단 3명으로 파티를 맺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아르미아에게 파티에 참여하는 것을 괜찮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다른 갈 곳이 없다고 대답하고 세그와 라이라가 목숨을 구해줬으니 그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로스트와 세그는 그들이 그녀에게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그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지만 아르미아는 여전히 그들을 선택했고 로스트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 후 신하와 로스트는 길드로 향하여 히드라의 마법석을 현금화합니다. 게다가 로스트는 신하가 오늘 지정된 퀘스트를 받아오기를 원합니다. 몬스터 사냥만으로는 모험가로서 성장의 한계가 있고
퀘스트는 보상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인맥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로스트가 자신을 그렇게 걱정해줘서 감동했고 로스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곧 길드에 도착했는데 모두가 의심과 불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로스트가 히드라를 물리쳤다는 소문이 이미 모두에게 퍼져서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분명히 로스트가 히드라를 물리쳤다는 소문이 모두에게 퍼졌고 아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신하를 구석으로 데려가 지금부터 더 조심하라고 말했다. 많은 악당들이 그들에게서 히드라 마법석을 훔치려고 할 테니까. 그 말을 마치자마자 한 모험가가 마르날이라는 사람이 그와 이야기하려고 옵니다. 로스트는 경계하고 있고 그 바보는 자신의 부하들 때문에 로스트가 불안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을 내보냅니다. 로스트와 신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르날이 그들의 마법석을 노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날은 로스트 쪽으로 돌아서서 곧바로 사과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블론디의 행동과 마을의 모든 모험가들이 그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로스트에게 경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합니다. 마르날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로스트를 도와야 했는데 돕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갑자기 신하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마르날에게 그렇게 쉽게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스트의 사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신하는 그에게 사흘 동안 밤낮으로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마르날과 다른 모험가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로스트는 여기서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싶지 않다며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히드라를 물리친 후에도 여전히 치유사로서 무능하다고 덧붙입니다. 마날 쪽으로 손을 내밀며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자고 하고 베테랑 모험가는 기꺼이 악수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로스트에게 말한 뒤 자신의 파티로 돌아갑니다. 그 후 로스트와 신하는 접수대에 가서 히드라의 마법석을 건네주고 아마는 그들을 모두 백만장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마법석을 보고 침을 흘릴 듯합니다. 히드라의 난이도가 이미 높았다고 말합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후로 그 마석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곧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몬스터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려면 엄청난 만화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그런 일은 던전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만약 지상에서 일어났다면 던전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만화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하는 조사팀을 보내는 등 길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냐고 묻는데 갑자기 아마의 상관인 한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아마는 놀라서 그녀에게 모험가들이 제안이 있다고 전했다 하는 그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히드라의 돌연변이와 고레벨 몬스터들이 상층부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길드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팀을 파견할 만한 시간이나 자원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조사팀을 파견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로스트는 길드가 모험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그를 설득하려 하지만 하는 모험가들은 이 일을 시작할 때 위험을 알고 있었고 로스트처럼 몬스터가 무서운 자들은 즉시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신하는 한과 5분 동안 있었던 모든 답답함을 쏟아냅니다. 한과 5분만 있었는데도 쌓였던 모든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신하는 로스트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말할 권리가 그에게 있는지 따집니다. 그리고 아마는 그가 길드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라고 말해줍니다. 길드장은 정말 나이가 많아서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그의 오른팔인 한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로스트는 화제를 돌려 아마에게 신하에게 퀘스트를 몇 개 주라고 부탁합니다. 로스트는 그들에게 의뢰받은 모든 퀘스트 요청서를 보여주고 신하는 대부분이 진짜 일도 아니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로스트는 곧 순간이동 장치 근처에서 불사조를 사냥하는 퀘스트를 찾아요. 던전 안 순간이동 지점에서 신하는 그 퀘스트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해요. 아마는 치유사 하나만으로는, 무술가 하나랑은 날아다니는 적을 상대할 수 없다며 그만 생각하라고 조언해요. 로스트와 시나는 즉시 사그에 파치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곧 그들의 기지에 도착해요. 사그와 라이라는 동의하지만 아르미아는 로스트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같은 파티에 있을 수가 없어. 로스트는 이미 용서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해. 이제 모두 의견이 같고 사그는 길드에 가서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해. 로스트는 시나에게 불사조와 싸우면서 입은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포션을 사야 한다고 말해. 그녀는 그가 모든 분야에 정말 박식하다고 말하지만 그 때문에 갑자기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져. 그녀는 길 한가운데서 정신을 놓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아이가 나타나 그녀의 몸을 더듬습니다. 시나는 몸을 뿌리치고 주먹을 날리지만 빨간 머리 여자는 고개를 부리며 공격을 피합니다. 시나는 자신이 레즈비언, 추월행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버지의 친구이자 베테랑 모험가인 랄마라는 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딸을 걱정해서 빨간 머리 엄마를 자기 뒤에 붙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로스트가 나타나고 로스트와 랄마는 서로를 잘 알기에 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로스트는 랄마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시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들은 식당에 가서 로스트는 랄맥에서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시나도 자신의 아버지와 랄마가 친구이고 아버지가 시나를 확인하라고 자신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랄마는 시나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 로스트에게 둘만 남겨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시나의 당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또한 그는 랄마가 시나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무력으로 시나를 데려가려 할 것이고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랄마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자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작은 불덩이를 그에게 던지지만 그는 초사의 여인 본능으로 피합니다. 랄마는 로스트의 개선으로 인해 강해졌고 그를 머물게 합니다. 그녀는 시나에게 왜 집에서 도망쳤는지 묻고 시나는 도망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서둘러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님께 편지를 남기고 로스트를 찾으러 떠났어요. 로스트와 랄마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했고 이어 랄마가 이유를 물었어요. 시나는 로스트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시켜 감시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싫어서 갑자기 조용해지며 얼굴을 가렸어요. 그가 파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그에게 달려왔다고요. 로스트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풀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걱정했어요. 시나가 눈물을 흘리자 랄마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그녀가 모험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셨을 뿐이에요. 그녀는 시나에게 아버지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로스트와 함께라면 안전하다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고는 갑자기 로스트에게 음료수를 가져오라고 시켜요. 그러는 동안 시나와 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해요. 시나는 로스트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갑자기 로스트에게 짐이 될까봐 울기 시작해요. 랄마는 그에게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감히 그녀에게 말대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나에게 자신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로스트와 시나 그리고 사그에 파티는 불사조와 싸우기 위해 던전으로 순간이동합니다. 시나는 이미 경계하고 있었고 순간이동 방에 불사조가 없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로스트는 불사조는 크기가 다양하지만 모두 꽤 크고 이 방의 문은 불사조가 들어오기에 너무 작다고 말한다. 그들은 근처를 탐험하기 시작하여 높은 천장과 많은 기둥이 있는 넓은 공간에 도착한다. 그곳은 불사조가 있을 만한 바로 그 장소이고 라이라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곳이 새로 발견된 던전 지역이며 그 말은 이곳의 보물과 부는 먼저 찾는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시나와 아르미아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지만
사그는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리라는 새로 발견된 길을 불사조가 막고 있어서 모험가들이 안으로 들어가 탐험할 수 없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드에 같은 내용의 퀘스트를 의뢰했고 그 때문에 보상도 매우 높습니다. 한편 로스트는 땅에서 화상 자국을 발견하고 그들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돌을 집어 복도로 던지며 불사조는 영역 동물이라 자기 집 근처에 누가 있으면 먼저 공격한다고 설명한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포탈이 열리고 그 위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불사조가 나타난다. 동시에 빨간 머리 엄마 랄마가 길드에 들어오고 아마는 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인사한다. 랄마의 모든 장신구가 싸구려처럼 보이지만 최고급 마법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아마는 그녀를 아첨한다. 그녀는 정의 모험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이 기회를 넘겨줄 수 없고 즉시 랄마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빨간 머리 여자가 지점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아마는 당황합니다. 아마는 그녀에게 예약이나 추천서가 있냐고 묻지만 랄마는 그것을 부인하며 지점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 늙은 화석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아마는 즉시 그럴 경우 지점장을 만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로키가 그 늙은 화석을 죽이고 싶다고 선언하고 아마는 즉시 그녀는 시간을 낭비했다며 랄마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빨간 머리 여자는 억지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녀는 불덩이를 소환하고 아마는 즉시 카운터 뒤에 숨습니다. 다행히 한이 랄마를 막기 위해서 제때 도착해서 암에게 그녀가 전설적인 모험가이자 화신이라고 그리고 생리기간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아니었으면 길드 전체를 불태웠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는 랄마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고 로스트처럼 그녀 또한 던전의 이상 현상을 걱정하고 길드가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그녀는 길드장이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깡패들이 도시의 모험가들처럼 주변에 수수께끼 같은 흰 기둥들이 많이 있어요. 하는 증거 없이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요. 기둥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모험가들은 기회가 있기에 이 도시에 왔다고 말해요. 랄마는 길드 지부장이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캡이라고 불러요. 던전 도시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녀는 지부장이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일부러 불쾌한 모험가들을 데려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싸우다 죽는 모험가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하는 그녀에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그에게 던전 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던전으로 돌아와서 불사조는 하늘 높이 떠서 끊임없이 로스트 일행에게 불덩이를 퍼붓고 그들은 바위 뒤에 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불사조가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게 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불사조가 그들을 도망치게 하려는 것이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놀랍다. 상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알미아에게 새의 날개에 광역 수속성 공격을 사용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긴장하고 있고 쌍는 그것이 주문을 외우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봉황을 다치게 할 만큼 강력한 마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후 자신의 검으로 봉황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시나와 로스트도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그들의 확신 후 봉황을 유인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봉황이 사라지자 아르미아가 나와서 주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물 화살을 만들어 봉황에게 쏘아 날개 하나를 다치게 합니다. 봉황은 땅에 떨어지고 사그는 마법검으로 그것을 찌릅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 끝내지 못합니다. 불사조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로스트는 계속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사조는 주변의 만화를 흡수하기 시작하며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더 커지고 더 사나워지며 불꽃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로스트와 다른 이들은 일주일 안에 2번이나 일어나는 희귀한 돌연변이 현상에 충격을 받고 아르미아는 공포에 질립니다. 그녀는 공포에 굴복하고 리라도 불사조가 자신의 공포를 먹이 삼아
더 강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봉황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불덩이를 발사해요. 그녀를 향해 날아오지만 사그는 재빨리 불덩이를 베어냅니다. 봉황은 불덩이를 난사하기 시작하지만 사그는 모두 막아내면서 아르미아에게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봉황을 물리치려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리라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팔을 뻗지만 아르미아는 스스로 일어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요. 봉황이 다시 공격해오고 이번에는 신하가 온 힘을 다해 주먹으로 날립니다. 그녀의 주먹은 불사조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고 그녀의 손이 불에 타오르는데 로스트는 불사조의 다음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의 검이 녹아내리지만 그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 아르미아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마법을 펼칠 수 있게 한다. 그녀는 거대한 얼음 화살을 만들어 불사조에게 쏘아 떨어뜨린다. 하지만 사그가 공격할 기회를 갖기 전에 불사조는 그의 사정거리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 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최대한 그리고는 불사조 위로 뛰어내려 카이의 힘으로 불사조를 찬다. 그녀는 로스트에게 이것이 그의 기회라고 말하고 그는 달려든다. 불사조의 머리를 단검으로 찌르려고 그러자 불사조는 사라지고 모두가 아르미아 주위에 모여 승리의 공을 그녀에게 돌린다. 그녀는 모두에게 감사하며 울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쓰러진 불사조의 마법석을 줍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도시로 돌아와 여관에서 랄마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로스트가 그녀에게 가서 왜 아직 여기에 있냐고 묻자 그녀는 자기 바보 같은 제자가 봉황을 사냥하러 갔다기에 살아 돌아오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로스트가 누가 그랬냐고 묻자 랄마는 아마의 이름을 떠올리려 애쓰지만 그 여자에게 돈을 줬고 그 애가 순순히 모든 것을 말해줬다고 한다. 로스트는 그 상황을 상상하며 머리를 짚고 그러자 랄마는 그들이 임무에 성공한 것 같다고 말한다. 봉황에게서 마법 수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퀘스트 보상까지 받았다며 그 돈으로 로스트에게 저녁을 사달라고 한다. 그들은 수프를 먹으려고 앉았고 신하는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먹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랄마는 그것은 단지 싼 고기를 오래 끓여서 맛을 우려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랄마는 신하에게 저택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니 맛있게 먹으라고 합니다. 아르미아는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랄마는 여기 아무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신하가 사실 에널스트리아 백작의 딸이라고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신하는 당황하고 그때 갑자기 로스트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신하는 지금 당황하고 있고 그러자 갑자기 로스트가 생각해냅니다. 그가 과거에 구했던 소녀도 아넬스트리아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는 마침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그날 자신이 구했던 소녀가 신하였음을 깨닫습니다. 한편 하는 지점장에게 또 다른 돌연변이에 대해 알리고 랄마가 그들의 사업에 간섭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립니다. 그의 이름을 듣자 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가 사실 자신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세요.